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2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IT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송민섭 IT 바리스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T 바리스타 송민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네, 추워져서 그런지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몸이 이제 적응하는데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져갖고. 환절기라서. 맞습니다. 이러다 이제 갑자기 또 추워지는 거죠, 뭐. 겨울 오죠. 예.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으로 저희들이 또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에어비앤비에서 예, 에어비앤비. 네, 이용자들의 정보가 또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그놈의 정보, 개인정보 돈이 되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달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중국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일부를 좀 차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포춘지에서 미래 기업 50개를 선정했는데요. 네네. 네, 그 50개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하고 있고요. 예. 전 세계 여행객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많이 사용하죠. 네,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이제 신분증을 에어비앤비에 이제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네. 예, 문제는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올린 이미지가 구글에서 쉽게 검색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글이 너무 검색이 잘 되네요. 그것도 문제네요, 또. 사실 이미지가 올라가는 서버 쪽을 에어비앤비에서 구글에 검색이 되지 않도록 차단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아시는 대로 여권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제 신분 위조용 소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누구나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문제는 이거를 에어비앤비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이 구글에 검색하다 보니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사용자들의 여권 사진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에어비앤비가 부랴부랴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큰일이네요. 진짜 그 여권 같은 경우에는 위조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외국에 만약에 위조된지도 모르고 외국 나갔다가 맞아요. 수배되거나 경찰에 잡히는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네.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게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거기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게요. 힘든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 여권은 조만간 또 디자인을 바꾸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네네.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민번호부터 해갖고 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리셋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싹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 창시했던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요. 네.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건지 사용자가 결정하자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최근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걸 내 컴퓨터 안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버에 어디 저장할 건지, 아예 저장을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있던 서비스랑은 좀 다른 개념의 이제 인터넷을 또 새로 제안을 했는데요. 예.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정보의 그런 소유권이나 사용권은 어차피 개인 자체의 원소유가 있는 거니까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자 이 얘기 같네요. 쉽게 설명하면. 네. 그렇게 돼야 되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하여튼 개인정보 자꾸 유출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경제활동할 수 네.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온라인 네. 서비스 일부를 차단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참 차단의 왕국이죠, 중국이. 그렇죠. 지난주 이제 10월 16일부터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네이버의 일부 네. 서비스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블로그.naver.com 도메인으로 시작하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가 이제 차단됐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카페.naver.com으로 시작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네. 근데 네이버는 그것 때문에 시체인데? 진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제 해외 서비스를 검열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차단하기로 유명한데요. 네. 검열을 하다가 이제 중국 당국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설명 네. 없이 서비스를 차단해버리거든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우리나라뿐 아니죠. 해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요.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다 차단하고 있고요. 그 덕분인지 중국 내에서는 중국 자국의 서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스갯소리인데 중국이 유튜브를 차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 덕에 다른 국가들이 다른 국가 뭐라 해야 되나 크리에이터들이 상위를 랭크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아마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네. 예. 네이버 차단 사실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한국 교민들이나 아니면은 중국을 여행하고 있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매우 불편한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중국에 여행 갈 때도 블로그에 그쵸. 이제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사용 후기를 갖다 이제 보고서 많이 첨부해서 여행이나 맛집을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워낙 이런 이제 외국의 서비스들을 차단하는 그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만리장성을 뜻하는 Great Wall of China를 살짝 바꿔가지고 네. Great Firewall of China. 예, 해석은 서비스를 차단하는. 그런데 차단한 이유가 뭐죠? 네이버를 차단이고?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 중국에는 이제 이슈가 판빙빙 등을 포함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세금 탈루 관련해서 이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내용들이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 이제 많이 공유됐던 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나 중국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비판을 하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차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고 개방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크리에이터들이 상에 다 포진해버리면 거의 유튜브를 중국 사람들이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게 차단 꼭 하는 건 나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이제 이해되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만큼 그런 거에 대한 자유는 많이 제약이 된다는 거. 반대로 국내에서는 거의 무한으로 허용하지 않습니까? 불법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 아닌 이상. 네. 그걸 생각하면 아마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국내 네티즌이나 국민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은 참 이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복에 겨웠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요? 북한 관련된 사이트들. 일단 다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성인물.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뚫고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쉽게.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그렇죠. 다 우회하려면 다 하죠. 기본적으로는 차단하고 있지만 해외 IP 주소를 이제 돌려가지고 우회해서 쓰는 방법은 있다고 근데 합니다. 사실 근데 우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걸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거나 사회나 이런 그런 문제가 되는 거 그런 거 도박 사이트 이런 거 음란 사이트 이런 건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무슨 일반 사이트까지는 막는다는 거는 좀 글쎄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은 자유의 바다 아닙니까? 일종의 정보 자유의 바다. 네네. 그 자율성이나 자유가 없다면은 아마 이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이 뭐 의미가 있을까요? 벼룩 잡겠다고 이제 초과 삼간을 아예 다 채우는 격. 근데 웃긴 건 그러면서도 5G의 선두주자가 지금 됐거든요. 원톱이 되는데 중국이. 기술, 네. 예, 기술 발전은 되게 많이.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게 중국이 그런 걸 제약하면서 그쪽 관련 기술은 또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외국으로 팔아먹는다는 게 참 뭐 미스테리네요. 하여튼. 예, 하여튼 뭐 이게 차단됐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블로그 뭐 중국에 여행이나 어디 가셨을 때 뭐 이걸 보고서 내가 참고해야지 하고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가시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 미리 프린터를 하시든지 미리 이제 스캔을 받든지 하셔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네요, 아주. 네, 세 번째 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 포춘지에서 미래 기업 50개를 선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포춘지는 이제 2017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컨설팅 기업인 BCG와 손을 잡고 네. 기술을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 또 인재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지, 그리고 특허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을 평가해서 5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거든요. 예, 예. 이거 올해도 눈여겨볼 만하네요, 이 정도는. 네, 올해도 이제 아까 그런 기술, 인재, 특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미래 기업 50개를 발표했는데, 네. 놀랍게도 그 중국과 미국이 각각 21개씩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미국 20라는 곳은 네, 42개를 미국과 중국이 다 먹었습니다. 야, 나머지 8개가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 8개 꼈다는 것만 해도. 네, 8개 기업 중에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3개가 포함이 돼서. 야,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이제 네이버 네. 하나 있고요. 셀트리온.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3개가. 바이오 기업이네요, 2개가? 셀트리온하고 로직스는 바이오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IT 쪽 네이버가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총 3개가 이제 그 50대 기업에 포함이 됐고요. 오, 예. 그 나머지 5개는 일본이 2개를 가져갔고요. 야, 일본. 프랑스, 인도, 태국 이렇게 기업들이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의미가 없네요. 하나씩 포함된 거. 그래서 놀랍게도 중국은 진짜 소셜 미디어, 뭐 전자상거래, 예. 인공지능, 전기차 뭐 이렇게 야. 전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키워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종목이 다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의 그 경제권을 두고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지만 네. 그 그런 이제 바탕에는 이런 미래 기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면 두 이제 국가 간의 패권 싸움이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역 전쟁 하면서 오늘 그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이런 거 이제 그렇죠. 보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돼서 이제 이게 무역이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이미 바뀌고 네네. 있잖아요, 또.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그걸 못 쫓아가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인데,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정조가 1800년도인데, 그 1860년도인가 그때 노예해방하는 그 연설을 했는데.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남북전쟁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때 칼 들고 창 들고 예 뭐죠 노론소론 갈라져서 막 난리치고 막 있었을 때거든요. 정조도 일찍 죽고 그런 상황에서 2개 그 역사적 교훈을 되짚어 보면 이게 이 역사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그때 옛날 양반 신분제도에 얽매여 있고 그런 거에다 보면은 이 지금도 똑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 놓치면 한국도 참 앞으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닌데 건방진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네. 걸 통해서 전 세계의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조선시대는 사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았죠. 또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기 힘든 그렇죠.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른데 지구 그렇죠.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을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아직도 여기 갇혀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것만 최고야 이렇게 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 IT 강국이다 해서 뭐 10년 전, 20년 전 환상을 가지고 네. 이렇게 접근하거나 정치인들이 네. 이 IT는 뭐 잘 되고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엄청 뒤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게 예. 절대 IT 강국이란 뜻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1초 1분 이 순간에도 엄청 뒤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미리 뭔가를 깔아놓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기업들이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해라. 제한은 없다. 무조건 뛰어라.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제도적인 거 손보더라도 해야지. 이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겠다? 이러면 벌써 저기 뭐죠? 발 없는 뭐 말이 어디 간다고 지금 그러면 속도가 벌써 쫓아갈 수 없는 속도가 되거든요. 네, 심지어 이 사회주의 국가 아까 저희들이 잠깐 나눴지만 유튜브도 차단하는 국가에서 21개의 뭐죠? 미래 기업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다는 거는 중국이 경제 쪽으로는 엄청나게 이게 자본주의를 능가할 만큼 다 이게 오픈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요.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시장경제 시스템인데 너무 이게 그 IT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하는데 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제가 많다고 그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뉴스를 매주 들으시면서 IT 예. 뉴스들을 좀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면 네.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인데 IT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 제한하지 않고 육성 지원만 해주면 잘 클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또 뭐 또 이 얘기 들으면 야, 그 규제를 해야지 누구만 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그 제 생각인데요. 하여튼 빨리 우리도 뭔가를 좀 획기적인 거를 먹거리를 내놔야 되는데 그 남들 하는 거 중국 하는 거 미국 하는 거 뒤따라가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걱정이 일반인인 저도 이렇게 걱정이 많이 드는데 이거 국가로 경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정치 얘기해야 되나요? IT 얘기가. 네, 멀리 네. 갔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거 되나 안 되나 거 이런 걸로만 싸우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간에 뭐 중국에 그런 그 21개 들어갔다는 거, 미국이 21개 들어갔다는 건 왠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중국이 벨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미국인데 중국이 21개 들어갔다는 거는 야, 대단합니다. 그것도 미국에 있는 잡지에서 뽑았다는 게 그렇죠. 야, 그건 뭐 그만큼 중국이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뭐 미국이 그만큼 또 견제를 많이 또 하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또. 그렇겠죠. 예. 우리나라가 세계 들어간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제 생각에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국내에서. 예. 네. 왜냐면 IT 분야니까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건 또 저희들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잘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또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이상하게 또 그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약간 믹스가 됐는데 IT라는 게 사실은 뭐 전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 분야, 국가 전 분야에 안 포함되거나 안 걸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자꾸 이제 나왔는데 뭐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뭐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국가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좀 발전할 수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빨리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포춘지에 국내 기업이 한 10개 이상 선정돼서 하는 뉴스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네. 주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다음 주도 재밌는 걸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